안녕하세요, 민티저입니다. 오늘은 처음 나올 때는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가성비가 엄청 좋아진 인텔 CPU를 가져왔습니다. 아니 지금 인텔 CPU 추천하면은 거의 뭐 컴말모 소리 듣고 싶은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가성비 좋은 게 맞아요. 바로 코어 i5 14600KF입니다. 사실 가성비만 따지면 알리에서 라이젠 5 9600X 사는 게 최고긴 한데 알리에서 사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멀티코어 성능까지도 보면은 14600KF도 상당히 좋은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14600KF를 지금 사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최근에 인텔 CPU 중에서 재밌는 게 새로 출시가 됐어요. 이렇게 밸류팩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CPU들인데요. 이제 인텔도 가성비로 가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AMD에서는 되게 예전부터 멀티팩이라는 이름으로 CPU를 팔고 있었는데요. 이거랑 똑같은 개념을 인텔 CPU도 시작을 한 거예요. 참고로 CPU는 판매되는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같은 모델이면 성능 자체는 똑같아요. 근데 판매 형태로만 치면요, 정품, 그리고 밸류팩 혹은 멀티팩, 그리고 벌크, 직구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 형태가 돼요. 일단 정품은 말 그대로 정품 박스를 수입을 해서 파는 거고요. 밸류팩이나 아니면 멀티팩은 정품 박스로 포장된 건 아닌데 그래도 별도 박스 포장이 좀 깔끔하게 돼 있고요. 정품이랑 동일하게 AS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벌크는 이제 박스 없이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으로 CPU만 딱 배송이 오는데요. 이거는 인텔이랑 계약된 그런 공식 유통사는 아닌데 일반 유통사가 좀 별도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AS도 그 유통사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망해버리면 좀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있긴 해요. 물론 공식 유통사도 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인텔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라도 좀 있는 거고요. 애초에 공식 유통사는 엄청 큰 곳이라서 망하기도 어려워요. 그리고 마지막 직구는 이제 가격은 엄청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.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AS는 없다는 게 문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CPU는 초기 불량만 안 걸리면은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큰 CPU는 직구하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. 특히나 지금 라이젠 5 9600X 같은 게 딱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. 국내 정품이나 아니면 멀티팩은요 한 35만원 정도 되는데 알리에서 직구를 하면은 거의 한 19만원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죠. 그래서 이런 제품이 사기가 좋은 경우인데 이런 해외 직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말씀드리는 14600KF를 밸류팩이나 벌크로 사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성향인 분들은 좀 AS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. 그런데 벌크랑 밸류팩 가격 차이가 한 3만원 정도 나는데요. 3만원을 더 내면은 정품 CPU랑 똑같이 공식 유통사의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밸류팩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28만 3천원 정도 하는데 같은 멀티팩 기준으로 하면요 라이젠 5 9600X랑 8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. 그런데 9600X랑 게임 성능은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게임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.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4가지 게임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RTX 4080 슈퍼로 풀 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했고 결과는 양쪽이 진짜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요. 약간 뭐랄까 하위 1% 프레임은 14600KF 쪽이 대체적으로 더 잘 나왔어요. 한 10% 이상 더 잘 나왔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요 4가지 게임 평균 성능을 보면은 하위 1% 프레임이 확실히 14600KF가 높은 게 보이죠? 평균 프레임은 뭐 한 3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. 근데 CPU 멀티코어 성능은 오히려 14600KF가 엄청 큰 차이로 더 높아요. 그래서 시네벤치 릴리지 23 멀티코어 점수를 보시면은 거의 뭐 한 45% 정도 성능이 더 좋게 나와요.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게 라이젠 5 9600X는 6코어 12스레드지만 14600KF는 14코어 20스레드라서 당연히 멀티코어 성능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 멀티코어 작업 성능이 높다는 게 막 워드나 PPT 작업이 빨라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 CPU를 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. 일반인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. 엑셀은 뭐 몇만 줄씩 막 입력을 해가지고 함수 먹이시는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빨라지는 게 맞긴 할 거예요. 그런데 뭐 성능이 좋은 만큼 전기는 훨씬 더 먹기는 하죠. 여기 보시면은 9600X가 88W 먹는데요. 14600KF는 한 180W를 먹거든요. 참고로 이거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고 해서 전기를 적당히 먹게끔 조절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사실 디폴트 세팅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또 엄청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텔이 보증하는 그런 전력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최신 바이오스 기준으로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고 딱 기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. 근데 이거를 넘겨가지고 전력 제한을 풀게 되면은 AS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전력 풀고 안 풀고를
한 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.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거는 CPU 성능을 100% 쓰는 환경에서 그런 거고, 게임할 때 보여드리면요, 요거는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를 하는 상황인데 아까 180W보다는 많이 줄었죠. 지금 보시면은 한 120W 정도 먹고 있어요. 물론 당연히 9600X는 80W 정도 먹으니까 전성비 비교해서는 이것도 당연히 질 수밖에는 없지만, 뭐 그래도 사이버펑크에서 성능은 더 잘 나오니까 위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두 가지 CPU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의 가격이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. 일단 CPU랑 메인보드 말고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요, 대충 가격 차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정품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, 만약에 9600X를 알리에서 사면은 한 19만원 정도 하니까 뭐 아예 비교가 안 되긴 한데요, 알리에서 사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거나 뭐 AS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뭐 게임하면서 또 멀티코어 성능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14600KF가 지금 인텔 CPU 중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14세대 코어 프로세서까지는 DDR4 메모리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가격대를 확실하게 낮추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DDR5 시스템이랑 비교해서 한 8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, 9600X, 라이젠5 9600X 시스템이랑 비교하면은 한 14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. 사실 14만원이면은 뭐 컴퓨터 한번 사는데 요 정도는 충분히 더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가지고 DDR4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요, 만약에 제일 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DDR4로 만든 것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연히 성능도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. 이거는 그래서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, 아까처럼 풀 HD 해상도에다가 옵션은 최상으로 했을 때 각 게임별로 맨 오른쪽이 DDR4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. 이게 게임마다 좀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, 평균 프레임만 봤을 때 9600X를 100%로 잡으면요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가 완전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4가지 평균으로 보면은요 한 9600X보다 10% 정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DDR5를 쓰면은 98% 정도 되니까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게 평균 프레임이 아니고 하위 1%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하위 1% 프레임은 오히려 좀 14600KF가 압도적으로 나오죠. 몬스터 헌터나 아니면 사이버펑크는 막 10% 이상 더 좋게 나오고요. 그런데 게임 4종 평균을 보면은 DDR5를 썼을 때는 9600X보다 한 11% 정도 더 높고요, DDR4를 써도 3% 정도밖에 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런데 여기다가 가격을 같이 넣어서 보여드리면요, 라이젠5 9600X 시스템 가격을 100%로 잡았을 때 14600KF DDR5는 10% 더 저렴하고요, DDR4로 만들면은 23%를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구형 시스템 사는 거 차라리 DDR4로 가서 가성비를 극한으로 챙기는 게 낫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. 근데 또 DDR5 메모리는 지금 사두면은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긴 하니까 뭐가 좋은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취향에 따라서 사면 될 것 같은데, 사실 인텔에서 나온 최신 CPU는 요거는 아니고 코어 울트라 2 프로세서죠. 근데 지금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얘네를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비싸요. 코어 울트라 2 중에서 제일 싼 거, 진짜 제일 싼 225F 가격도 지금 32만 5천원 정도 해요. 근데 오늘 보여드린 14600KF랑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245KF는요 39만원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허들이 엄청 높은데 심지어 성능은 14600KF보다 낮아요. 정확히 말하면 게임 성능이 엄청 낮은 건데요, 일반인이 컴퓨터 사는 목적 중에서 엄청 큰 부분이 게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좀 치명적인 부분이죠. 그러니까 게임 성능은 더 낮은데 가격은 10만원이 더 비싼 CPU를 살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14600KF 같은 그 바로 전세대 CPU의 가성비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. 근데 사실 지금 14세대 인텔 CPU를 사는 거는 막 좀 너무 구형이고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, 근데 제 생각으로는,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, 컴퓨터 덕후 말고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막 업그레이드를 자주 시켜주고 그런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사면은 한 5년 정도 쓰고 다시 새 컴퓨터 사는 그런 패턴이 대부분인데, 14600KF 성능 정도면은 라이젠5 9600X 쓰는 거랑 비슷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.
근데 확실히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이제 할 수 있는 그 9600X가 메리트가 있긴 하죠. 그런데 만약에 14600KF로 컴퓨터를 산다면은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요. CPU랑 메인보드만 빼면은 뭐 전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이죠. 근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CPU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래픽카드인데, 요즘에 좀 뭐랄까, 그래픽카드 사기에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야 되나,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50만원 수준에서 적당하게 살만한 그런 그래픽카드는 싹 다 단종을 시켜버렸잖아요, 요즘에. 그리고 원래 50만원 정도 했었던 제품들은 이제 다 60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, 그리고 그 중간이 바로 없고요. 그 다음으로 바로 싼 게 100만원짜리다 보니까 이게 뭐 비싼 것만 사라고 강제가 되는 느낌이라 해서 기분이 좀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싸니까 구형을 갖다가 65만원 주고 사야 되나 싶은 것도 좀 아닌 것 같은 게, 이게 신제품이 100만원인데 성능이 훨씬 낮은 구형이 65만원이니까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구형 사기에도 진짜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제가 라데온 RX 9070을 넣어놨는데요. 요거면은 QHD 해상도에서 요즘 나오는 최신 게임들 플레이하기는 좀 적당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조합으로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. 요번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되게 유명하고 재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인조이까지 넣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. 참고로 몬스터 헌터랑 사이버펑크랑 인조이 이렇게 세 개는요, FSR3 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적용을 한 상태의 결과거든요. 그래서 5가지 게임 평균적으로는 평균 프레임 150에 하위 1%는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근 게임들이 진짜 좀 최적화가 똥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, 예전에 크라이시스 3 같은 게임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때 게임보다 그래픽 면에서 막 엄청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프레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특히 인조이 뭐 이런 게임은 이게 막 오브젝트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건가? 뭔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인조이 게임 내부에서 이렇게 화면 배속을 빨리 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하면은 하위 1% 프레임이 진짜 팍팍 나락을 가가지고요, 10프레임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. 뭐 얘는 얼리 액세스니까 정식 버전에서는 개선되길 바라야겠지만, 뭐 일부러 우리 컴퓨터 비싼 거 사라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? 뭐 어쨌든 지금 한 200만원 정도로 컴퓨터를 사면은 QHD 해상도에서 이 정도 성능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CPU를요 라이젠 5 9600X로 알리에서 직구를 했다 이러면은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80만원대라고 봐줘도 될 정도가 되는데요. 이러니까 확실히 CPU 직구를 하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, 그러니까 14세대 CPU를 3난으로 만들어주세요.